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작가님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소개해 주실 책이랑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입고 할까요, 어떻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Don't Try. 네. 찰스 부코스키 뮤비명이거든요.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네. 이제 그런. 하지 마라. 네, 이제 오늘 보여주실 책. 앞으로 책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옷 선물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사실 20살이 옷을 산 적이 없어요. 혹시 제로 웨스트 이런. 이런 거 선물 받은 게 많고, 네. 제가 약간 옛날부터 스스로 좀 환경에 대한 이슈 이런 게 관심이 고등학교 때 있어가지고, 옷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약간 신년처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사고 싶거든요. 근데 못 사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강압합니다, 생일 때. 나 이너 네. 티가 없다, 이렇게. 오 작가님의 팬이라는 이 말을 좀 잘. 네. 다음 만나실 때, 네. 옷 같은 거. 그럼 네.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글 쓰는 오우라고 하고요. 회사 다니고 글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라는 게 필명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뜻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감이 좋다 그래야 되나? 오후라는 어감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 메일 주소가 투데이 오후 골뱅이 gmail.com인데, 네. 그거 할 때는 농담으로 오후는 영어로 뭔지 몰라가지고 투데이 오후라고 썼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뜻은 없고 진짜 어감이 좋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네. 좀 잘못 지었다는 생각 자주 해요. 검색이 안 되고, 심지어 이 책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보여주기란 제목도 너무 흔해가지고 지금 오전 오후 할 때보다 제 필명이 유명해질 때까지 글을 쓰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 토크 좀. 근황이요? 저 사실 똑같은데 그냥 회사 다니고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회사에서 글을 못 썼으니까 글을 써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요. 계약을 많이 해도 가지고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가 또 글을 못 써서 더 심한 압박감을 받고, 아무튼 그런 악순환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글을 열심히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쉴 때 약간 저 새마을형 새마을 운동형 인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못 쉽니다. 잘 못 쉬어요. 그래서 뭔가 쉴 때도 이게 나한테 결국은 도움 되겠지? 막 영화 볼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건 내가 영화를 보면서 노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쉬거든요. 약간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나온 책 보여주기는 네. 어떤 책입니까? 이거는 이제 성공에 관한 책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책을 집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네? 하면서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책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야기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맨날 주제 얘기하는데 사실 주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재밌냐 없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랑 가장 먼 장르잖아요. 자기계발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좀 그런 거에다가 이야기를 넣어서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독자한테 주면서 근데 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잖아요. 현대적인 어떤 소재잖아요. 그래서 뭔가 현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이솝우화의 현대판 같은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재밌을 거예요. 그럼 자기계발서가 요즘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뭐 세이노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네네. 그런 자기계발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이 책은 약간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혹시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좀 쓰셨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출판사 쪽에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진짜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생각했냐면 진짜 겉으로 보면 자기계발서인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처음에 정했던 제목은 발표의 기술 뭐 이런 거였어요. 진짜 발표에 도움될 것 같은 기술 알려줄 것처럼 해가지고 책 사봤더니 전혀 아니더라. 배신감 막 별점 테러 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냥 우연히 서점에서 자기계발서 코너 보다가 그럴듯해 보여서 샀는데 전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거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계발서를 주로 보시는 분들 가정했는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제 책의 독자들이 주로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생각한 건 그거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 쓸 때 독자를 그렇게까지 염두하진 않거든요. 그냥 제가 재밌는 거 쓰면 남도 재밌겠지. 그런 편이라서 뭐 누구나 보셔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라의 수소트력 사기라든지 네. 이런 좀 사기와 그걸 경계에서 성공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좀 받아들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게 음. 운칠기삼 이런 느낌. 대롬대리다. 네, 델롬된 네. 그런 걸로 좀 받아들였는데 네. 작가님이 이 책 쓰시면서 가장 좀 에피소드 중에 이건 진짜 꼭 읽고 싶다라는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뭐 사실 저는 당연히 다 좋아하니까 썼는데 네.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뻔한, 사실 뭐 다 읽어보면 뻔한 얘기인데 세상의 모든 얘기는 다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약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으니까. 그게 요즘 있는 거라고요? 제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책을 많이 보이죠. 예. 그쵸. 노력하면 물론 성공하는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좀 당연한 얘기보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했지만, 윤리적인 거, 이런 거 안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제가 처음에 쓰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어떤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의 거짓말에 관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좀 재밌었던 사례, 이게 뭐가 있었냐면, 아무튼 데이비드 캐머런,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총리였는데, 이분이 이제 피그게이트라는 사건이 당시에 터졌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 대학들, 특히 의외로 명문대에 막 그런 사교 클럽들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신고식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좀, 짓궂은 행동들을 시켜요. 그 캐머런 총리의 그러니까 친구가 동창이 폭로를 한 건데, 캐머런이 뭐 다양한 학창 시절에 다양한 걸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캐머런이 이제 그 사회클럽에 가입할 때 신고식으로 그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입에다가 성기를 넣는 걸 시켜서 그거를 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약간 결벽증적인 깔끔함 같은 걸 소유한 사람이래요. 그 당시 여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하는 행위자 있잖아요. 자기가 그 돼지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그 사람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입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어떤 행위야라고 자기를 분리해버리니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 행동에 진심이 담겼으면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파트 쓰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진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오히려 진심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을 해도 그 손님이 나한테 와서 막 진상짓을 해요. 근데 그거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알겠어. 그럼 너는 나보고 나 알겠어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고 그냥 커피 새로 뽑아주고 그래 버리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심으로 대해라 라는 말이 사실상 중요한가? 오히려 진심이 아닌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막 풀어서 썼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성공 방식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 파트 자체가 이제 거짓말에 대한 파트이니까 그게 뭐 남 속여라 이게 아니라 좀 자기를 분리하는 게 현대에서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 중에 뭐 소시오패스가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분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전혀 거리끼지 않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이 책 쓰실 때 뭐 네. 영감받았던 사건이나 영화 같은 게. 사실 이게 막 챕터별로 다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사건 많은데, 사실 처음에 책 쓰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IT가 붐이 일면서 미국의 스타트업 열풍이 굉장히 불었잖아요. 창업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 한 교수가 이제 뭐 조언 같은 거 해주는 교수님이셨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인터뷰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이 아이디어 좋아요?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제 그 교수가 되고 이랬을 때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발표하면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투자금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발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뭐 국가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되게 뻔한 말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너가 뭐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인터뷰 글이었는데 글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겠어?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현장에서 느끼니까 그걸 이제 그 교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전공법 말고, 사실 세상이 막 생각처럼 아름답진 않잖아요. 사실 뭔가 뻔하다, 온갖 수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라고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이 책에 되게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약간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거 좀. 뭐가 있었지? 네,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사건. 왜 모나리자가 가장 비싼지 이런 사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사실 이게 아까 제가 현대 우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화란 게 원래 꼭 현대에 일어난 일만 우화가 아니잖아요. 옛날 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령 뭐 삼국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제갈공명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갈공명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갈공명이랑 싸웠던 사마이가 사실상 사마이의 손자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국은 제갈공명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사마이의 손자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지, 사마이란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뭐 원소랑 조조랑 전쟁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오면 흔히 우리 조조가 훌륭한 캐릭터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조조가 가장 훌륭한 캐릭터지만 그 원소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조조 이전에 가장 최고의 패자였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현대 얘기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거짓말 할 때는 뭐 애플 얘기도 잠깐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나오고 테슬라 얘기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거죠. 테슬라 얘기를 하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브랜드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자동차 기업 중에 세계 1위죠. 판매량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전기차가 뜰 거라는 거는 테슬라 나올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생각보다 안 떴죠. 전기차가 오히려 생각보다 안 떴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시에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성공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기업들은 사실상 다 망했거든요. 테슬라 외에는. 지금 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이후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테슬라만이 뭐 성공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지? 올림픽 얘기도 좀 재밌었어요. 올림픽. 네. 제가 88올림픽 우리나라 개최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도 우리나라 개최를 했고, 일본이랑 공동 개최를 했고, 그거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참고로 88올림픽 때도 경쟁자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일본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물론 일본은 그 전에 올림픽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지만, 아무튼 어떻게 우리나라가 개최를 할 수 있었는지. 사실 2002년 때도 저희가 일본이랑 경쟁하다가 막판에 그냥 얹어갔거든요. 사실상 일본이 하는 거였는데, 야, 우리 같이 하자, 어깨 걸자요, 형제.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깨 걸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략을 짜고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미 성공할 만한 사람들의 그 경우는 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해 왔는지, 그걸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들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마르크스 그거는 사실, 마르크스 얘기는 제 책에, 이때까지 모든 책에 마르크스가 다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사실 책 쓸 때마다는 아니고, 난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랑 가장 공적인 연애사는 이제 제가 책을 엄청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과정에서 한 2챕터씩을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매 인증해 주시면 보내드리겠다고. 삭제된 부분을. 그걸 해서 이번 책에도 한 챕터가 중간에 편집 과정에서 삭제를 해서 그거 이제 구매 인증해 주시면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해놓거든요. 네. 근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과학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한 2~3명은 보내주세요. 그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빛나는 대목을 날린 편집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냥 네. 인증해 주시면 저 그냥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한 주 되래요 하고 그냥 파일 첨부해 드리고. 네.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그냥 그것만 좀 보내기가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책에 대한 찬사를 막 해주시면서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보내주신 분들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그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의 이제 롤 모델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인지 또 블로그에도 이제 책 쓰는 법을 또 공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좀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사실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끝내고 이제 좀 이제 작가님의 어떤 성공에 관한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강연하면 뭐 1시간짜리 특강 이런 거, 책 내는 법 이런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요청을 안 해주시더라고. 요청이 올만한데 왜 안 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근데 네. 사실 이제 투고로 책을 내잖아요. 투고로 이제 책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관한 글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내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여주기를 꼭 사셔야 됩니다. 네. 물론 글 쓰는 법은 없어요. 작가님이 그 짧은 기간에 좀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런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있나요? 아, 루틴이요? 네. 아까도 계속 거의 안 쉬신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 약간 성격적인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저는 투잡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저 일하면서 풀고, 네. 회사에서는 막 사실 재미없는 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글 뭐 쓸까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또 글 쓰면은, 글 쓰는 건 좋은데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도 투잡하는 거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오히려 투잡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글만 전업으로 썼거나, 회사만 다녔으면 스트레스가 더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뭐, 우 작가님은 글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모든 직장인들이 사실 글 쓰고 싶어 하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뭐 모든 직장인까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갈수록 그런 분들 줄어들으셔가지고. 그 작가님의 팬들에게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은요, 가까이는 다가오지 마시고, 네. 책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실망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